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죠. 무심코 지금까지 지나가죠. 오행 유설바자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오행이라고만 들었는데 장보도 오행 이야기만 하는데 육경이라는 거야. 12경락이 6장 6부를 해서 한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렇죠. 우리 그 정혜 선생님이 공부해줄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반증이에요. 공부가 재밌을 때는 의문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의문점이 꼬리를 물고 계속 그래야 깊이도 들어가 보고 넓게도 가보고 하는 거예요. 공부 초입에 들어온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이제 풀어보고 갈게요. 근데 너무 이렇게 뭐 답답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근데 공부한 사람들하고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혹시 지루하실까봐 염려는 됩니다. 근데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가 경락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마사지. 그죠? 마사지가 생각나.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 경락 그러면 뭐가? 마사지 생각나고 일단 침이 생각나죠. 경락 그러면 뭐 침는 사람들이 따지는 뭐 같아. 그죠? 근데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옴에 있어서도 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약초 공부하는 데잖아요. 본초 연구하는 데인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그랬어요? 귀경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귀경이에요. 사실은 귀경이에요. 귀경. 그래서 이 앞에 하셨던 시리 경락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경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간으로 배속돼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간경으로 귀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에 길이 있어. 간은 특징이 있죠. 안쪽으로 와가지고 생식기를 한 바퀴 감고 올라가요. 다들 경락 공부한 사람들도 그걸 놓쳐도 생식기를 감고 들어가. 그러니까 정력을 논할 때는 반드시 간을 같이 살피는 거예요. 이게요. 그 경락의 길에 문제가 있어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약으로 간으로 귀경하는 걸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고 틀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간이 주관하는 부속 기관들이 있어. 첫 번째는 눈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근육의 문제. 근육에 힘의 모습 늘어져 갖고 있어. 그러면 간 경락을 기소하는 어떤 약재를 찾아서 써야 할 거예요. 눈이 침침해요. 그러면 어떻게 간에 작용하는 뭔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결명자잖아. 딱 찍어서 눈이 막아준다는 씨앗이잖아요. 이것이 기경을 어디로 한다? 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찬 성질을 가지고 찬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근데 경락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걸 경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옛날에 그 뒷사람 그 비유하자면 날줄이라고 했대. 시줄이라고 그런가? 이것이 가루가 날줄인가? 그런가? 엄마가 이걸 뒷사람 때 하여튼 세로로 이게 경이 있어. 가로 가는 게 있죠. 이게 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앞에 미란 선생님이 안내를 할 때 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폐경락이 중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기가 어디서 있다고 그랬어요? 종기라고 했죠. 이리 올라가 그랬죠. 이것이 한번 찍고 간다는 거예요. 부부장기를 찍고 가. 대장 쪽에 가서 한번 락 하고 회로 올라와서 경락이 돌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바꿨어. 말이 근다니까 그대로가 믿자고. 이거 갖고 따지면 다 돌아가신 분들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근다니까. 근데 이런 이론이요. 가설이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딱 구성이 된 이유는 이걸 적용했을 때, 인상이 적용했을 때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그 이론을 적용했을 때. 그 이론을 적용했을 때. 아니, 결명자를 탁 먹어가지고 간으로 탁 가갖고 눈이 맑아진다는 거 누가 증명할 거예요. 근데 눈이 찝찝할 때 그놈을 이 이론을 적용해서 써보니까 실제로 눈이 맑아지더라는 거겠지.
그 임상의 결과예요. 임상. 그죠? 그래서 이 락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경락에 보면 이 락혈이 있어. 락혈이 있어. 락혈이 있어. 이 구멍이 구멍. 구멍인데 말이에요. 뭔가 구멍인데 무슨 구멍일까? 뭔가 기운이 드나드는 여기라는 구멍이라는 거지. 구멍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텅 비어 있으면 텅 비어 있다는 의미는요. 인문학들이 이 공이라고 하는데 공은요 아예 없음이 아니에요. 응? 그냥 없음이 아니야. 비어 있어, 비어 있어. 비었다는 전제는 뭐예요? 뭐가 차 있다는 전제일 수 있잖아요. 찼었으니까 비었. 근데 이 공이라는 것은 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아, 버리. 그렇게 버려놔. 아, 이거 됐네. 뭔가 이루어지는 이거 이루어지게 하는 구멍이에요. 이거 드나드는데. 뭐 기운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비유해요. 여기 있으면 이게 천호가 있으면 여기에 혈자리.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남사 할아버지가 돌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대단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 계몽이라 해야지 전 국민의 자극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원래 침사예요. 침사. 김남사 할아버지는 이 침사 구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 보니까 의법에 보면 의료법에 보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것이 침사가 따로 있어. 그렇게 맨날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한의사가 침사가 아닌데 왜 너희들은 침을 넣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한의사들이 기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사를 안 뽑아. 시험을 안 봐. 국가고시를. 구사도 안 봐. 근데 할아버지가 침 뜨는 방법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를 해. 하나 뭐 하면은 효과를 강력하게 내기 위해서 넣었어요. 좀 더가 나와서. 김남사 할아버지한테 공부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요 배꼽 중안에 보면, 요만한 요 흉터가 하나씩 있어요. 왕뜸을 하나씩 딱.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랬대. 여기 우리 남산 출신 전홍준 교수님 하시는 말씀. 아이고, 부당 선생님이 그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보인다고 하고 떠봤더니 부처님은 못 봤다고 자기는 흉터가 하나씩 있어요. 가운데가. 그럼 봐요. 혈자리인데 중안이라는 혈자리요. 여러분 폭파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이게요. 임상적으로 보면 흉터라는 건요. 흉터가 있으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흉터가 있으면 불편한 게 뭐예요? 아, 다들 없으신 것 같구나. 얼마나 가려운지 아세요? 저는 뒤에가 종기가 어느새 나가 있어. 꼭 격갖고 위에가 있어. 근데 여기가 계속 자주 가려워요. 그 자리가. 그 자리가 흉터가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왜 가려울까? 왜? 아프든지 가려운 건 뭐예요? 응? 아프든지 가려운 것은 자극에 대한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인데 뭔가 내 몸에서 이 자극을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뭐예요? 기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기 때문에 가려고 해요. 기가 가려고 하는데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도 있는 것 같은데. 가벼운 넣으려고 100일도 안 돼서 근데 막 기가 해버리고 오바네요. 그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명언실도 갔어요? 미천에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갑자기 안 보이네. 여기 말씀하신 거 나 같은 경우는 다 토목일까요? 예? 흉터가 많은데 나는 가려움이 없어. 어렸을 때 해놨어. 어릴 때 나도 100일도 안 돼서 긴 숙이잖아. 나이 먹어간 거하고 우리 어릴 때하고 틀린 나는 게 왼쪽에가 다 얼굴부터 엉덩이까지 흉터가 있는데 얼굴은 당연히 안 나타나는 게 없는데 세포가 어려서 이렇게 다쳐서 새롭게 나면 거의 비슷해지는데 나이 먹어 다쳐서 세포가 그거는 이제 계속 저항을 느낀다. 틀려 네. 차이가 완전히 생겨 원상이 안 된다는 거 본다. 차이가 있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해로 우리 경락공간에 기획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자리는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순행하는 방향을 봤을 거예요. 그래도 각 혈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365혈을 WHO에서 통일시켜놨어요. 이 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신혈, 새로 생긴 혈, 뭐 개발했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여기다가 또 기혈, 지그들만 조용히 썼다는 혈이요. 기혈이라는 것이. 하여튼 너무 혈질이 됐든지 들어. 예를 들면 인중이라는 혈은 없어요. 인중은 이거 기혈이요. 명 이름이 인중이라는 기혈 이름이에요. 기혈. 예를 들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WHO에서 361회를 딱 정해요. 정해갖고 저기 보면 우리는 그래도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뭐 중한 뭐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뭐 수고 이렇게 찍어놨는데 우리는 알아. 이렇게. 근데 한자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 모르겠잖아요. 정해놨는데 그래서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폐경락이다 그러면 렁 회에서 예시를 따서 L1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번호를 붙여놨어요. 순서대로. 순행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혈을 알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디서 모일 거야. 그럼 뭐 수동이관 앞에서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알아. 수동이관 이거 오늘 거다. 말할 것이 없어. 근데 여기가 이게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서로가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떠서 내비를 치고 오든지 뭐 좌표를 찍어서 그렇게 뭐 북이 몇 도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탁 찍어줘야 돼. 이런 거잖아. 근데 경락을 하면 경락을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참 편해. 어디 앞에 오면 중안에다 이렇게 뜸 떠 그러면 중안에 딱 놓는 거예요. 죽삼일에 떠 그러면 죽삼일 찾아서 딱 가면 돼. 근데 이놈을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을 못 어떻게 해봤어요 이거 말로 하겠어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미용실 가갖고 머리는 작게 하고 아래를 길게 하고 해서 어떻게 해주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서툰 영어로 내 머리 상태를 설명하고 어떻게 깎아주라고 설명하는 거 똑같겠잖아. 뭐 서로 모르니까. 근데 이 경락을 공부하면 그러한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락의 성질들을 좀 모아놨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길을 이야기를 해요. 풀네임을 보면 우리는 위경 그러면 위의 기운이 가는 거다. 뭐 비경 비의 기운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자세히 보면 족태음 비계가 태음이라고 해서 육기의 기운을 설명하고 있어요. 풀네임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간은요 족, 골, 간계라고 했어요. 골음이라는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거를 잠깐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게요. 머리 아픈가요?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사실 보시고요. 자, 지루하면 끊어버리게. 와, 이거 뭐, 몰라도 살았잖아요. 이게 머리가 아프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음양이 있어요. 그죠? 음양이 있는데. 어찌 보면요. 오행 그러면 사실 잔재주 같아요. 오행 그러면. 잔재주 같아요. 왜? 얽히고 설키는 과정들이 작용하는 게 너무도 다양해. 음양에 비해서, 그죠? 음양은 뭐예요? 딱 정해져. 상대적이다.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요. 오행은 다 잔재주를 부리는 것처럼 그러지만 음양이 더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양이. 원론적인 거, 더 근본적인 거. 오행은요. 상생상극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요. 수생목이에요. 수생목. 그죠?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뜻이요. 수생목. 세상 이치요. 수생목. 오매. 올해 장마가 와가지고 목이 다 죽어버려. 물담새. 비가 계속 합니다. 이 북한은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어. 오죽으면 이 담 사이에 있는 요 소나무가 다 죽어버렸다니까. 왜? 물이 나무를 키우는데 물이 너무 많아서 담그고 있어보니까 나무 죽어본다니까. 이 이치를 나도 저희도 몰랐어.
얘들 키울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각시한테 제재를 시켰거든요. 따가 또 모시고 살다 보니까 자신놈 새끼들. 모시고. 안 된다니까. 사랑이 지나치면 안 돼. 과하면.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지만 너무 과해도 못 쓴다니까. 엄마 품을 못 떠나버려. 저도 마찬가지. 엄마를 지금도 10년 넘어도 못 보내겠다니까. 엄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고. 못 써야 돼. 쓰겠어? 엄마의 생각, 나의 생각 다를 건데. 안 된다. 분리가 안 돼. 고름이 운도 온다니까. 분리를 시켜야 돼. 걔는 그래야 된다. 제식. 그러니까. 한 번에 분리시켜야 돼. 자, 음양을 한번 볼게요. 음양. 통상들이 이렇게 합니다. 되게 내가 이제 양이고, 저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되게 공부한 사람들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왜? 방향 때문에 그래요. 이 음이 안 돼. 이게 북쪽이라 그래. 이걸 양이는데 남쪽이라 그래. 이렇게 뒤집어야 우리 지도하고 똑같거든. 우리는 지도를 보면 북쪽 위에다 놓고 보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걸 한번 깨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랬어요. 왜 북쪽만 쳐다보냐? 북쪽 막히면 우리는 고립된 지역이에요. 북쪽만 쳐다보니. 고립됐다니까 못 가. 더 이상 아무것도 갈 데가 없어. 오주 가면 우리는 미국 여행 가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폐쇄된 데 없었다니까요. 북한은 차라리요, 다리 넘어가고 중국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는 제주도만 가려고 해도 비행기 타야 돼. 우리는. 일본보다 더우지, 선보다. 안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이 딱 한마디로. 밑을 봐라, 밑을. 갈 데가 어마어마한데. 뭔 소리냐. 그때부터 했잖아요. 우리 서해안시대 막 해가지고, 그부터 하고, 우리 뭐죠? 옛날부터. 우리 또 김대중 대통령이 딱 멋지게 또 도청을 남하고 딱 갚아버렸어. 그러면 쓰겠어, 그 어른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까? 일하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게요. 음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의교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시라 그래요. 공부하시다 보면 시다. 네 가지 때다. 네 가지 때는 어디냐면 이 분, 이 지라 그래서 지하고 분이 있어요. 그죠? 분이 있어요. 자, 해가 가장 길 때, 여기 하지라고 그러죠. 하지. 여기 동지. 해기가 딱 때가 있다 그랬죠? 충분. 여기는 추문. 가을이에요. 가을쯤인데. 이게 이제 사실을 갖고 설명을 해요. 추락추락 얘기를 해요. 기온도 얘기할 때, 여기는 따뜻해. 그죠? 따뜻한 기분. 여기는 덥죠? 열일 높여놔서 하늘 오장이라서 사기를 이야기할 때, 여기는 시원한 기분. 여기는 차가운 기분. 그죠? 근데요,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평이라고. 평등 좋고 되게 좋은데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평등은 없어요. 그렇게. 말로 하는 평등은 있는데 살아보니까 없더라고. 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60년을 경험한 결과는 없었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평등이 인간이 엉망이 있는데 평등은 없다. 참. 이렇게 국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양반은 왜 뽑았을까요? 다 우리 국민들도 개인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뽑아가지고 내가 좀이라도 뭐 할 것 같은 게 뽑았을 거 아니에요. 욕망 때문에. 눈을 가려본다니까. 내 눈을, 우리 눈을 가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거 보십시오. 사실을 나눠놓고 보니까 궁금한 게 있죠. 이 중에 이렇게 나눠놓으면
양 중에 진짜 센 놈이 있을 것이고 중간 정도 그냥 양이 평범한 놈이 있을 것이고 좀 덜 양 같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아들 세 놈을 키우면 성기 더러운 새끼가 있고 정말 자상하게 엄마 마음 다 이해해주고 한 놈이 있다니까. 아들도 딸도 그러니까 딸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 새끼도 아니고 그런 놈 있을 수 있잖아. 여성스러운 애도 있고. 그래서 양 중에 1, 2, 3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음도 1, 2, 3 구분할 수 있겠잖아요. 차등을 줘서. 그죠? 그래서 양을 세 개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양을 세 개로. 음도 세 개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양이 작다 해서 소양이라고 해요. 소양. 그런데 태양하고 양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이 태양이거나 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할아버지들은 요것이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이다. 왜? 여기서 한참 치고 올라갈 때는 여기 음이 섞여 있잖아. 이거는 이 음이 이쪽 오면은 음이 태동하고 있어. 여기가 그래서 넓긴 하지만 양이 이미 음이 태동되고 있다. 이걸 보고 넓은 거 보고 밝은 양이다 해서 양면이다. 이쪽이를 양면이라고. 아까 그 태극기 그려보셨죠? 우리 미수 시간에 학교 다니면서 그때 그 원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안 그래요. 이렇게 대각선이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린다니까? 기억나세요? 그래. 콤파스로 이렇게. 그죠. 그 맞네. 그럼 여기 이 산에다가 이거 그려. 이 대각선에다가. 야, 그럼 우리 공부 잘했는데. 근데 이제 음으로 탁 넘어오니까, 음으로 탁 넘어오니까 음이 태동한 걸 걸음이라고 했어요. 걸음. 그 걸자예요. 걸음. 여기를 소음. 여기를 태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게 말로 설명하려면 경락의 일주 방향 복잡해요. 말로. 거기서 가서 손으로 갔다 머리로 가고 막 가슴으로 이게 복잡해요.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 그러면 딱 보게요. 이 기운을 가지고 육장, 육부를 설명해요. 장부도 여기에 배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장부 이렇게 숫자 때문에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놈도 지우고 세 개만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에서 소양 여기를 태양 여기를 양명이 양명 여기는 소음 아니 걸음 걸음 소음 태양 그렇죠. 근데 보면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음량을 구분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가 양이 되죠. 장기는 장부를 말합니다. 장, 음은 장. 음이 더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건강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현진 선생님도 오행 관련해서 우리 장부를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요. 어차피 음양 오행이라는 이 이론이 발전해서 한쪽으로는 이게 뭐죠? 운명을 보는 쪽으로 가요. 이게 명약적으로 가고요. 하나는 어디로 가요? 의학적으로 빠져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의역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추론해내는 상을 만들어내는 걸 의역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러나 결국은 학문이 뭐 분본이 똑같기 때문에 만나겠죠. 자, 경락은 가슴에서 시작하거나 끝나요. 경락은 가슴.
양경락은 어디하고 관련이냐면 머리하고. 머리하고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양경락은 발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손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양경락은 머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머리는 모든 양의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동상이 안 걸려. 머리가 동상 걸리는 거 봤어요? 아따 남극에 겁나 추운데 모자를 썼다 해서 얼굴 내놓고 막 해갖고 다녀버리고 동상 걸려버려 머리가. 추워도 머리는 동상이 안 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머리가 얼어붙으면 우쭈 되고 있어요. 머리만 안 얼어. 머리는 안 얼어. 몸이 죽어서 굳어서 가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양기운이 전부 다 머리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락 공부하셨으니까 12경락 이해해. 이 경락을 얘기할 때 이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이 있고 이 기경이 있어. 정경하고 기경하고는 차이는 뭐냐면 정경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정경은 양쪽 쌍을 이루고 있다. 네? 쌍을 이루고 있어. 양쪽 흘러. 그리고 자기의 경혈명을 갖고 있어요. 혈명을 갖고 있어요. 자기 전통 고유의 이름이 있어. 다른 경락이 없는 이름이 있어. 근데 말이에요. 두 가지, 한 가지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인맥하고 동맥이 자기 결명을 갖고 있어요. 인맥하고 동맥이. 근데 이상하게 한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해요. 하나만 있어. 앞으로 정중앙으로 흐른 놈을 인맥, 뒤로 흐른 놈은 동맥이라고 해요. 이게 짝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맥하고 동맥을 뭘 하든 너? 기경으로 넣는 거예요. 기경. 이상한 거. 여기다 넣어. 자, 우리 그 현대의학에서 해부학적인 자세는 딱 이 자세예요. 손바닥을 전방을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 이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중추신경, 머리 경추 1번부터 이 꼬리뼈까지 사이에서 나는 모든 신경이 이 상태에서 배열을 위해서 꼬임이 없이 전부 다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갖고 치료를 해요. 근골격계 질환을, 증상을. 근데 경락의 자세는 달라. 만세 자세.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자, 그러면 방향을 보면 돼. 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가, 위로. 양쪽으로 올라간다. 음이니까. 아시겠나요? 음은 양은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가, 아래로 가. 참 재밌네. 아세요? 자, 손에도 양이 3개가 있고 음이 3개가 있어. 반. 이렇게 있는데 손하고 관련된 양기는 어떻게 한다? 위에서 아래로 와야 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잖아, 순서가. 위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리 와. 아시겠어요? 발하고 연결된 양경락은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로 가. 자, 반대로 합니다. 발에서 시작한 경락은 위로 가겠죠. 어디까지 온다? 가슴까지 가. 가슴까지. 손하고 관련된 경락은 어떻게 해서 또 가슴에서 시작해서 끝으로 가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정리는 차분히 이제 5분 쉬었다. 여기까지 오면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하는데 5분 쉬었다.